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 12장 인터랙티브 그래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단계 구분도 하실 때 잠깐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마우스를 움직임에 반응해서 실시간의 형태가 변하는 그래프를 인터랙티브 그래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거기에 있는 수치, 형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드시면 자유롭게 그래프를 조작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프 HTML 포맷으로 저장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래프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 플로티 패키지를 사용해서 진행할 건데 이 사이트 책 289페이지에 보시면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적으로 인터랙티브 그래프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이 몸소 체험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는 솔직히 저랑 간단한 R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 분석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했다고 하면 사실 이 장부터는 이 전장부터 전전장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오류, 에러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개인적인 뭐 Q&A 1대1 교수 상담 그다음에 메일로도 많이 질문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단 이 R 자체는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소 뭐 저장 작업 폴더 워킹 디렉토리 그리고 뭐 R 자바의 실행 뭐 위치 방법 인스톨 형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32비트 64비트 까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글 파일 한글 폴더의 유무 진짜 너무 세세한 것까지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사실 저희가 이렇지만 이런 수업의 형태만이었다면 바로바로 제가 피드백을 확인하면서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이제 온라인 강의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이 돼서 정확하게 어떤 뭐 관리자 하다못해 관리자 관리하면 실행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안 되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어떤 순서대로 패키지를 로딩하고 인스톨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한눈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 창을 끌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고 그 오류창까지 어떤 상태인지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캡처를 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지만 거의 오류인 부분에 캡처를 하시거나 뭐 오류인 부분 전체 화면에 캡처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저도 조금 답답하기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오류 타이밍이 나기도 할 거고요. 사실 이 R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패키지는 무료이고 그걸 위한 이런 실행 파일도 무료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 R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패키지도 너무 많다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커너 패키지 같은 경우에 오류가 되게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네, 버전 오류도 있었고요. 자바 설치의 행동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치 못한 오류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오류가 난다고 해서 공지사항도 작성해봤고 최대한의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안 된 분도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하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뭐 이런 해결책을 뭐
진행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이런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R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났다는 상황을 다시 되돌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결하기 위한 파일 방법들을 뭐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해결했다, 아니면 저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과 막 댓글을 달기도 하고 외국인들과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오류들이 제가 다 표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분명히 저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기는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이 R 패키지를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저한테도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해결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저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고요. 이런 오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개인적 해결 방법도 공유해 주시면 친구들도 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류는 계속 날 수 있어요. R 패키지 자체는 언제나 오류는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냐, 해결하냐에 따라 이 R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냐, 조금 더 이해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업의 내용은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런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만 없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보이시는 인터랙티브 그래프 형태는 이건 기초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하지 않고 갖다 대면 이런 수치가, 이 값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가 있어요. 플로티, P-L-O-T-L-Y 패키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준비하는 방법은 잘 아시죠? 인스톨 패키지를 통해서 플로티를 설치하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로티 패키지를 설치할 때 ggplot2 패키지가 같이 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ggplot2가 깔려 있지 않다라고 저도 놨었어요. 그래서 ggplot를 다시 다 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되어 있지 않다, 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들이 떴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를 다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 해주시고 라이브러리 실행을 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혹시 에러 메시지가 나다면 한 번 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와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우리 플로티 패키지를 설치하고 로드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 ggplot2 패키지로 그래프 만들 거예요. 그래프는 ggplot2 패키지로 만드나 플로티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ggplot로 만든 그래프를 플로티 패키지에 ggplot를 적용하면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gplot을 이용해서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MPG 데이터. 여러분들 이때까지 썼던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고속도로 연비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X축에는 배기량, DISPL, 그리고 Y축에는 HWY 연비, 고속도로 연비예요. 지정해서 3점도 만들 겁니다. 무슨 데이터로 쓴다고요? MPG 데이터로요. X축에는 DISPL, Y축에는 HWY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3점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3점도의 점을 구동 방식별로 다른 색으로 표현하도록 콜 파라미터에다가 drv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 그래프를 만들 건데, 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ggplot를 실행해 주고요. 먼저 그 다음에 P를 ggplot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는 뭘로? mpg 데이터로 x축 값과 y축을 적기 위해서 AES 값을 쓰는데, x축은 뭐였죠? 배기량 DIS PL, 그리고 y축은 뭐였죠? 고속도로 연비 HWY, 그리고 뭘 추가한다고 했죠? 구동 방식별로 다른 색을 추가하겠다라는 것은 콜 파라미터를 통해서 구동 방식별인 drv를 써주시면 완성이 됐어요. 거의. 거기다가 어떤 그래프죠? 산점도라고 했죠? GOM 언더바 포인트 해주시면 P라는 그래프는 완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P라는 걸 만들고 나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실행해 주셔야 돼요. 자, 그 P를 만들었어요. 이런 ggplot으로 통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ggplot tp 해주시면 여러분들 뷰어 창에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이렇게 산점도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죠.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나타나죠. DISPL은 3.8, HWY는 27, DRV는 1. 그래서 초록색이죠. 초록색 값이죠. 초록색 값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측정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그래프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드래그해서 화면도 늘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인터랙티브 막대 그래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뷰어 창에서 익스포트 값 있죠? 익스포트 값을 통해서 Save as Web Page 통해서 HTML 포맷으로 저장해서 웹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친구한테 보내도, R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한테 보내도 충분히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인터랙티브 막대 그래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점도 앞에서 만들었지만 GOM 포인트라고 해서 만들었죠. 그걸 우리는 막대 그래프 만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점도 외에도 ggplot 패키지는 그래프가 많으니까 그 그래프 만들어서 ggplot ly, ggplot t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ggplot2 패키지에 내장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ggplot 적용해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다이아몬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절로 돼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이아몬드 5만여 개의 캐럿, 커팅 방식, 가격 같은 속성을 담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거 데이터 해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팅 방식이랑 캐럿으로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볼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잘 생성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P값으로 만들게요. 똑같이 P값으로 만들고요. ggplot 데이터는 뭐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아래 있어요. 그리고 AS 값, X 값은 뭐죠? 커팅 방식이에요. 커팅 방식. 그리고 fill은 뭘로 채운다? 캐럿으로 채운 거죠. 캐럿.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요 값이에요. 데이터 값이고 그 다음에 GEO의 어떤 형식? 바 형식. 포지션은 터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gg플롯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p 값을 ggplot을 통해서 필 해주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막대 그래프라든지 뭐 막대 그래프를 90도 돌리는 거 여러 가지 그래프들 배웠죠? 그 그래프로 인터랙티브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랙티브 만드는 그래프는 순서만 잘 알면 돼요. 뭐부터 만든다? ggplot2 패키지를 이용해서 ggplot을 통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만 씌워주면 된다? ggplot 값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거의 뭐 외우지도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랙티브 그래프 초반에 대해서만 조금 여러분들과 연습하는 과정이었고요. 요거 연습만 해주시면 첫 번째 시간 끝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시계열 그래프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이 플랄리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플랄리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패키지고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ggplot2에 있는 ggplotly를 적용해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는 그 우리가 매일 쓰던 고속도로 연비랑 배기량, 구동 방식별로 산전도를 그려서 산전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됐고, 뭐 확대도 해보고 축소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플랄리 패키지까지 오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도움될 부분은 그 ggplot2 패키지 이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패키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패키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생겨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패키지예요. 첫 번째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 ggplot2 뭐 string stringr 아니면 dplyr 패키지 전체를 따로따로 설치했었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패키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패키지냐면 tidyverse예요. tidyverse. 자, 이 패키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이 전체 패키지를 쓸 수 있게 하는 패키지고,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도 있어요. tidyverse org라고 해서 보시면 ggplot2, 뭐 forecast table, readr, stringr, tidyr, dplyr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패키지니까 이게 한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패키지가 많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이제 설치가 한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빨리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치를 꼭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게 될 패키지는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플랄리 패키지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플랄리 패키지도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솔 창에 보시면 뭐 설치가 다 됐고 문제가 없다, 로디드 패키지가 완료됐다 라고 다 되고요.
자, 우리가 패키지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시켜줘야 되겠죠. library tidyverse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어떤 패키지들이 붙었는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던 패키지들 보이시죠? 그리고 library 방금 설치한 패키지 plotly 패키지 한 번 더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library plotly가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ggplot2에 있는 패키지 예제 데이터 가지고 한번 이 plotly 패키지까지 확장시키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예제 데이터는 ggplot2에 있는 건데 ggplot2를 부르기 위해서 ggplot2까지 라이브러리 시켜줄게요. 자, 데이터는 예제 데이터 ggplot2 안에 plot2 안에 다이아몬드 패키지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뭐 데이터가 엄청 큰 이것도 생각보다 작은 데이터는 아니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 우리가 쓰는 자료들을 질적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 질적 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컬러도 있고 컷도 있고 그 다음에 clarity 있는데 저희가 쓸 거는 이 컷이에요. 컷입니다. 컷. 그래서 이 컷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플랄리 패키지의 그래프, 인터랙티브한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컷에 대해서 먼저 빈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컷 자료를 바로 불러올 건데 컷 이름을 만들게요. 컷 df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근데 sort 값에서 테이블로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컷 값 쓴다. 그리고 여기서 내림차순 전열로 하기 위해서 decreasing을 쓸 거예요. 줄까? 자, decreasing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실행시키면 어차피 값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실행시키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솔팅할 값을 잡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면 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cut.df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무조건 이 블록을 해서 sorting부터 먼저 해서 컨트롤 엔터를 실행시키면 이 sorting된 데이터부터 이게 잡힌다고요. 그래서 sorting된 데이터부터 잡히고 아무 표시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실행하시면 cut.df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벡터 형태죠. cut.df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1차원적인 데이터 형태고 이걸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서 우리는 cut.df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 cut.df를 그냥 쓰기보다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만들 줄 알죠? cut.df를 cut.df를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건데 만들기는 간단하죠. 자, as가 본다는 거는 as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라. 어떤 걸 cut.df로 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cut.df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되는 건 여러분들 밑에 환경창에서도 잠깐 볼 수 있고 아니면 cut.df를 쳐서 엔터를 쳐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보이시긴 할 거예요. 콘솔 창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cut.df의 변수명 하나만 변경할게요. 지금 var1 freeQ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알기 쉬운 데이터 형태로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기억나세요? 콜네임즈를 통해서 cut.df를 어떻게 바꾼다? combine cut 값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frequency로 바꿀게요. frequency. 아, 내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더별 안 붙여주면 이렇게 생겨죠. QUENCY. 자, 이렇게 하면 cut.df의 변수명이 변경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cut.df 컷과 frequency 값으로 잘 나오죠. 자, 제가 방금도 frequency를 변수명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frequency 쳐도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함수명으로도 쓸 수 있고 변수명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 부분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추후에 이제 이 이름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이름을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추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 코드 자체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들 일들이 생길 거예요. 추후에. 지금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일은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명이죠. 데이터명으로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거 쓰죠? 함수명으로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패키지명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변수명으로도 쓰죠. 방금 우리가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능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되게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cut.df라는 이름을 우리가 직접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쓸 때 우리 지금 다이아몬드 데이터 안에 cut이라는 변수 하나를 떼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시면 좋은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cut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df라는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약자로 써서 합쳤단 말이죠. 그래서 변수명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만들 일은 많이 없겠지만 변수를 만들 때 기능을 이름 만들거나 데이터 이름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좋냐면, 그 여러분들 그 구글에 보시면 컷.도 있고요. 컷_d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한 번씩 변수 패키지명 보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요거만 대문자를 쓸 때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cut.df입니다. cut.df. 이게 가장 간단하고 부딪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썼던 패키지 중에 대문자를 쓰는 패키지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cut.df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그 현재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들어두시면 나중에 생각날 거니까. 자, 그래서 cut.df가 지금 이런 형태가 우리가 완성이 됐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플랫리 패키지를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플랫리 패키지는 플랫리 패키지는 플라티 변수의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 안에 데이터 쓰는 순서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우리가
ggplot2를 가지고 방금 만들어 봤는데 이 플랫리 패키지 가지고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리 패키지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 형태 X값, Y값, 타입 어떤 걸로 할 건지 마커, 막대 색깔을 어떻게 줄 건지 정도만 순서대로 쓰셔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플랫리 안에 이걸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플랫리는 플랫리 데이터를 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플랫리 이렇게 주시고 플랫리 여기 있죠? 플랫리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랫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막대 그래프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플랫리로 만들 거고 데이터부터 만들어 주시면 돼요. 데이터는 뭐예요? cut.df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넘어갈게요. 데이터가 그릴 거니까 x는 무슨 값입니까? 우리 방금 줬잖아요. x는 우리가 cut 값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x는 cu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값이 잘못 들어갔죠?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y는 우리가 frequency QUENCY 저거 탭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frequency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입은 bar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bar 그 다음에 색깔도 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커는 리스트에서 color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PURPL 색깔 바로 안 주셔도 되거든요. 막대 색깔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부분이 또 에러가 났을까요? 데이터 cut.df 요게 틀렸구나. 여기를 못 줬군요. 타입은 심볼 기호는 마커입니다. 타입은 bar 타입 bar가 안 들어갔네요. 타입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니까 마커는 리스트 마커는 사실 지금 안 해줘도 되거든요. 한번 지우고 해봅시다. 색깔 부분이 조금 에러가 났었네요. 색깔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bar 부분도 문제가 없었고 여기서 값을 봐도 여러분들이 인터랙티브한 그래프가 됐죠? 거기서 뭐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줌아웃 줌인은 요거 누르시고 이렇게 줌아웃 줌인 하시면 값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컬러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마커 값 marker 마커는 마커 리스트 값이거든요. 리스트에서 list 리스트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colr color
color 이렇게 가면 되죠. colors color PURPL purple. 네. 자, 아까 제가 하나 뭐 잘못 쳤나 봐요. 자, 그래서 펄플로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이 인터랙티브한 확대 그래프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보시면 값들도 잘 나오고요. 베리 굿, 컷값 확대시키는 거, 축소시키는 거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한번 어떤 데이터든,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cut.df를 만든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랫리 패키지를 가지고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를 완성해 낼지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조금 더 붙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